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여행 빗장을 풀었습니다. 여행, 호텔 업계 등 관련 업계가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해졌는데요. 경제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약 6년여 만에 유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중국이 빗장을 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 그리고 한국은 점점점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에 가실거릴 거예요. 그래서 협박도 해보고 그다음에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지금 지난 10일자로 중국인의 해외 단체 관광객 허용 국가 명단 리스트에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세 개 국가를 포함시킨 겁니다. 네. 자, 그 속내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네. 전격적으로 관광의 빗장을 풀었을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과 외교적인 측면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즘 중국 관련 뉴스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 네.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이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디폴트 선언에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동 재개됐지만 오히려 중국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카드가 뭘까? 네. 각종 산업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게 관광 산업이에요. 이 관광 산업을 좀 개방을 해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겠다라는 의지가 얽히는데요. 아니 지금 중국인이 한국 가서 돈 쓰면 중국 경기 좋아지나? 라고 하실 텐데 네. 사실 관광이라는 건 기브앤테이크이거든요. 중국인들 한국으로 관광 오더라도 중국 비행기 이용할 수 있고요. 중국 항공 이용하고요. 면세점 이용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다음 달 되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거든요. 그만큼 보내준 만큼 우리가 가야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침체된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외교적 카드입니다. 이게 지난 10일에 발표가 됐어요. 정확하게 한미일 정상회담 D-Day 10일 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모여서 데이비드 캠프에 모여서 굉장히 중국의 민감한 사안들이 의제로 올라와 있는데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삼국의 밀착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니냐. 만에 하나 이제 한국과 일본까지 계속해서 배제할 경우에는 중국의 외교적 입지가 상당히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해서 어떤 고립주의라는 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관광에 빗장을 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 우리 경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명동 가면 야, 두 사람 중 한 명은 중국인이야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 당시 이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2016년에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와. 그런데 사드 보복하고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지난해는 23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사실은 단체 관광은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관광은 됐거든요. 중국인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을 찾은 인원을 추산해 봤더니 약 55만 명 수준이에요. 근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을 풀므로 해서 아마 업계에서는 약 300만 명 정도 올 하반기에 네.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 이전에는 씀씀이가 상당했어요.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 와서 한 명이 100만 원을 쓰면 중국인 관광객은 215만 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국관광공사의 이제 추산에 따르면 특히 이제 이렇게 관광객이 유치가 되면 유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거 서비스 수지. 지금 해외 관광 풀리자마자 정말 대다수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를 방문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거의 상반기에만
거의 6조 원 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서비스 수지 개선과 함께 경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인 유커가 100만 명 한국을 찾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08%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네. 정말 업계 추산대로 올해 3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방한해 준다면 경제 성장률이 0.24%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정부 한은 대부분 올해 1.3, 1.4% 가능할까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네. 상당한 비중, 그러니까 중국인의 관광객이 이 정도만 와준다면 상당한 이제 경제 견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당장 오는 9월 말과 10월 초에 중국의 최대 국경일이죠. 이 국경절 연휴 대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중국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겁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이런 국경절 최대 명절이다 보니까 보통 5억 명에서 6억 명이 이동을 합니다. 네. 보통 한 달 이상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고향 방문이 가장 많고요. 네. 근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국경절, 춘추절의 노선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해외여행 문의는 4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포털에 검색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국가, 과연 이제 예약은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이제 해외여행 검색 건수가 2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걸 과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쟁 국가가 너무 많아요. 중국인 관광객을 원하는 특히나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번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재개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섭니다. 현지 마케팅이에요. 네. 뭐 베이징, 상하이를 돌면서 로드쇼를 펼쳐서 본격 유치 국면에 나서는데 특히 중국의 유명 쇼핑몰을 통해서 K-뷰티, 패션, 쇼핑, 음식 관광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도 지금 이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제주와 부산과 같은 지역 관광 콘텐츠도 적극 알린다라는 계획인데 아마 저는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누구냐라고 네. 꼽는다면 일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내 항공업계나 이 명동 상인들은 신중한 모습이에요. 당장 하늘길을 늘리지도 않고 과연 믿어도 되나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중국인들이 코로나를 겹치면서 굉장히 소비 패턴도 좀 바뀌었어요. 네. 그동안은 굉장히 크고 많은 중후장대한 거 많이 사고 좋은 거 사였다면 지금 애국 소비, 굉장히 경제적이고요.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는 이 트렌드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경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니까 지금 과연 예전만큼 중국 유커들이 해외를 방문하고 그전에 씀씀이처럼 펑펑 쓰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고요. 네. 특히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합니다. 중국 경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뭐 5, 6%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했던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특히나 이제 이 단체 관광객 유입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좀 상인들의 경우는 지켜보자라는 심리는 과거에도 보면 외교적으로 무슨 사건 사고만 있으면 허용했다가 이제 이 중단시키는 일이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제 심리가 평배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명동 뭐 유화적 제스처는 좋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와서 중국 관광객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섞여 있고 또 하나 이중적 잣대예요. 와서 돈을 많이 써주는 건 좋은데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면 인근 상인들의 경우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소음 걱정, 쓰레기 걱정.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중국 관광객을 대신해서 조용한 동남아 관광객들, 중남미, 미국 관광객들이 와서 잘 돈 쓰고 갔는데 중국 관광객이 또 여기를 점유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히려 이제 이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저축보다는 좀 소비를 장려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되는 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돼서 오히려 저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중국이 자국 내 어떤 면세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하이난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기에는 내국인 면세 제도를 통해서 이 따이궁이라고 하죠. 보따리상. 네. 보따리상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게 또 변수고 또 하나는 야, 같은 돈이면 앞서 제가 이제 일본과 경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같은 돈이면 화폐 가치 떨어진 야, 한국보다 일본이 낫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의 이제 단체 관광 허용 정보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찌감치 육화 맞을 준비에 착세를 했고요. 이 전례를 보더라도 중국인들이 한국하고 일본을 놓고 어디를 갈 거냐? 일본이 우선순위예요. 2019년을 보니까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가 960만 명. 같은 해 한국은 600만 명이에요. 한 60%가량 일본을 더 많이 찾았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육화가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성향 또 이제 과거처럼 이제 씀씀이를 많이 할지 전명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많이 올지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하자마자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방문을 예약을 했습니다. 뭐 일본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크루즈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백길도 열립니다. 일단 중국발 이제 크루즈 노선이 열리면서 제주항, 강정항에는 내년 3월까지 기항 신청이 만료됐다. 8개월가량의 기항이 마감됐다라는 소식도 들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에 50척 이상인데 이 배는 보통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타요. 네. 여기는 주로 이제 면세점 업계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따리상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일본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주도에 내려서 이제 쇼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천으로도 지금 3년 7개월 만에 지금 한중 카페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은 큰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과연 이들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들이 대규모로 수천 명이 왔어요. 네. 이분들이 관광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전세버스 필요합니다. 누군가 통역할 통역인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게 지금 돼 있는지 또 하나는 종사자 인력난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늘 이제 이 덤핑 경쟁, 싸구려 관광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와 같은 것이 다시 고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크루즈 노선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이 항공 노선도 중요하거든요. 네. 대부분 항공 노선을 또 이용하세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항공 노선 보니까 제주 이 중국 직항 노선의 경우에는 평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530편이었는데 지금 한 60% 수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전환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이 중추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중국인이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보고서 상품 개발하고 또 이런데 한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맞습니다. 정부의 이제 올해 이번 달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 이른바 이제 그린북 이제 초록색 표지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내내 이어졌던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유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이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고용 개선 흐름을 그 근거로 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2달 연속 이제 무역 수지가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이제 흑자거든요. 이게 수출도 줄었어요. 수출도 두 자릿수. 지난달 같은 경우에 16% 줄었지만 그러나 국제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이 무려 25% 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로 지난달 무역 수지가 16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 이상 웃돌고 있어요. 이것도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난달 취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서 한 21만 명 이상 늘어났다라는 점을 이제 들면서 일부 경기가 월별로 변동성은 좀 있지만 조금은 둔화 흐름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간 연구기관과는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이렇게 정부는 하반기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민간 기관은
반전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 속에 좀 관건은 뭐가 될까요? 사실 이 중국과 이제 그리고 반도체 어떻게 될 건지,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 내수는 좀 살아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변수가 되고 있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것들이 다 변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민간 연구소와는 상당한 온도차입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내수도 불안하죠. 수출도 여전히 부진한 건 맞거든요. 두 자릿수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내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실제로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3%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부는 한국은행이 1.4보다도 낮죠. KDI 1.5라고 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1.2%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외국계 이 증권사들의 이제 공통적인 투자은행들의 공통적인 전망은 1% 초반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서서 제가 6허가 300만 명 오면 네. 실제로 경제 성장률 0.24%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동남아는 2월, 3월부터 풀었어요. 단체 관광객을. 그랬더니 기대했던 것만큼 안 왔어요. 한 30% 정도 수준 네. 맞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험한 감정이 굉장해요. 지금 뭐 명동과 제주도에 6허가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도 사실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썩 좋진 않죠. 근데 중국인도 비슷합니다. 양국인 모두 상대국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이 상당히 골이 깊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한중 관계 악화가 주 원인이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고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 1%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점유율 1.6%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이제 이 무선 자동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점유율 1위. 거기에다가 전기 버스, 전기 화물차 중국산 비중이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물론 한미일 협력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별개 투트랙으로 이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만 아직까지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 개선을 해야만 어쨌든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경제도 좀 비빌 언덕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